말 많고 탈 많은 일본 도쿄올림픽. 이번에 또 한 번 이슈가 터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위가 IOC 위원을 뇌물로 포섭하려 했다는 의혹은 2016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엔 IOC 위원의 아들에게까지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를 결정한 건 2013년 9월 7일, 그 전으로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컨설팅 업무를 위탁한 블랙타이딩스에 23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억 9,3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블랙타이딩스가 라민 디악의 아들인 파파마사타 디악에게 36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심지어 파파마사타가 구매한 고급 시계 구매대금 8만 5천 유로까지 대납하면서 우리 돈 총 5억 4천만 원을 보낸 겁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미국 버즈피드, 아사히, 교도통신 등이 확보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와 프랑스 수사당국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에 다케다 스게카츠 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은 블랙타이딩스에 수수료를 송금한 후 일어난 일은 전혀 몰랐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렇게 몇십억을 썼으면서 결국 올림픽은 개최조차 못하고 헛돈만 날렸다며 비웃음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억대 예산이 줄줄 새어나가도 전혀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또 도쿄올림픽 비리 외에도 최근 일본 정부의 예산 뿌리기 행적이 굉장히 수상한데요. 지금 일본의 상태는, 일본의 생각은 무엇인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돈 열리는 나무가 있는지 예산을 팍팍 쓰고 있죠. 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쓰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이건 좀 아니지 하며 한국의 분노를 일으키는 분야에도 돈을 펑펑 쓰고 있어 문제인데요. 일제감정기 때 조선인 징용 현장인 하시마, 일명 군함도에 관한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단체에 무려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경화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요. 실제로 거품 경제가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생기고, 특히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우경화 사상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경화 성향이 강해지면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자국의 침략 역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미화하고 있죠. 그 때문인지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안내시설인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일반 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와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9억 3,571만 엔, 우리 돈 103억 6,700만 원어치의 물품 용무 등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미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국민회의는 군함도 주민의 발언 영상을 활용해 징용 조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당시 했던 강제 노역의 사실을 알린다는 약속에 역행하는 어이없는 활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경화의 일환인지 일본의 방위 예산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스가 내각이 아베 정권의 계승을 표방한 가운데 일본 방위비 규모가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 요구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천억 엔, 우리 돈 약 60조 1,349억 원이 넘는 방위비 지출 계획이 담길 전망인데요. 이는 일본이 무력 증강을 추구하는 군국주의로 급격히 회귀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한편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 등으로 인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며 육해 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포함한 무력을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군대를 포함한 그 어떤 전쟁 병력도 보유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적군과 전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함에 따라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일본은 극우의 성향을 강하게 보였고 전쟁이 불가능한 현재의 헌법을 개정해 신군국주의로 태어나고 싶어 했죠. 때문에 2014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나라에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고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를 하도록 헌법의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을 도입하면서 헌법 구조를
무력화시켰고 2017년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변국의 반발로 개헌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죠. 이에 일본 국민들은 지금 중요한 건 개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고 결국 아베는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태가 우경화 신군국주의의 예산을 쏟을 만큼 안정된 상태일까요? 정답은 NO! 절대 아닙니다. 영국 가디언은 전 세계 통계 서비스 아워월드인 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해 OECD 주요국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적을수록 경제가 덜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은 총 사망자 1,520명에 달하면서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물가 변동을 제외한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보다 7.8% 줄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1년 동안 지속한다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17.8%보다 한참이나 나쁜 실적으로 관련 통계를 역산할 수 있는 1955년 이후 최대 역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반면 100만 명당 사망자가 6.3명인 한국의 GDP는 겨우 2.8% 떨어졌는데요. 이 수치는 0.6%인 대만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죠. 한국과 대만은 K방역 등으로 비교적 코로나19에 잘 대처한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빌 게이츠도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며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방역 시스템은 경제 하락 방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는 경제적인 성공이 전염병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즉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로 유행을 빠르게 단절시켜 경제 침체기에 비교적 무사히 탈출한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국은 오랜 내전과 코로나19 사태로 더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약 4만 회가량 검사할 수 있는 9억 원의 규모의 진단키트를 지원했는데요. 이자영 대사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한국 국민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 그 누구보다 아프간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부터 UNDP, WHO 등을 통해 약 23억 원을 지원했었고 이번엔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방역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국에도 한국은 이렇게 인류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타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어려운 사태 속에서 자국민들을 돌보진 못할 망정 신군국주의라는 어이없는 사상을 내세우며 역사 왜곡이나 방위비에 돈을 흥청망청 쏟아붓고 있는데요. 현재 아베가 사임하고 스가가 새 총리를 물려받았지만 아베와 정치 DNA가 같기에 일본은 침몰의 길만이 남았죠. 결국 주목을 받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의 인류애적인 모습과 체계적인 K방역을 본 외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이 어떤 행보를 보이던 간에 한국이 지금처럼만 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글로벌 리더로서 우뚝 솟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27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왕징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 한글과 중국어로 된 현수막이 한 장 걸렸다. 이 단지에는 한국인 이외에도 미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중국어와 한글로만 현수막이 만들어진 것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평상시 엘리베이터 등에 붙는 조그만 공지문은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글로 붙는데 한글로 현수막을 걸어둔 것은 한국인 거주자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코로나19 때도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에서 올 귀국자를 겨냥한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한국어를 써라 마음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통제 조치 강화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주재원들은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당국은 이곳
곳에 사는 한국인이 자가격리하고 있는 집 앞에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칭다오시는 최근 한국에서 돌아온 한국인 가족이 거주하는 집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고 있다. 자가격리하는 집 앞에 CCTV를 단 것은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교민 집 앞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경고문이 부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고문은 자가격리 대상자뿐 아니라 중국에서 계속 머무른 한국인 집에도 붙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방문 여행객 격리에 항의,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 측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 산둥성 의하이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이 연이어 강제 격리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 측의 과도한 한국인 입국자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왕 위원은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 각계에서 중국 측에 보내준 지지의 재차 사의를 표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평가했다. 하지만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 타임즈는 27일 사설을 통해 이런 조치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한우호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지난 11일 대사관 철제 담장에 한국과 중국 양국 국기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교민은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노골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과도한 대처를 하는 느낌이 든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가족만 한국에 들여보내고 지냈지만 이젠 한국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강제 격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홍대 앞 내는역에선 집회방해 한국으로 온 홍콩 중국 갈등 지난 4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각별하게 중국인 여성 서너 명이 모여 A4 크기의 종이 여러 장을 붙이고 있었다. 종이엔 한국어로 홍콩은 중국 땅 경찰 파이팅이라고 적혀 있었다. 중국의 홍콩 시위대 진압을 응원하는 말들이었다. 이들이 인쇄물을 붙이기 전 각별하게는 서툰 한글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밝힌 여성은 이런 종이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들이 홍콩인 말만 듣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홍콩의 자유를 응원하는 메모로 보여진 내는벽이 설치돼 있던 자리였지만 이날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 홍콩을 응원하는 메모들은 모두 구별하여 있었다. 외식 친중 세력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어떤 사람들이 분열을 기도하더라도 몸이 가루가 돼 죽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만든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 홍콩 반송중 시위가 22주차로 접어들고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에서도 홍콩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제한 홍콩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를 막으려는 제한 중국인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서울 곳곳에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옮겨붙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영원하며 설치한 조문물이 훼손되거나 관련 집회 현장에서 홍콩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대 앞 레논벽이다. 레논벽은 체코가 공산국가였던 시절 체코 시민들이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며 만들었던 존 레논벽을 본뜬 것으로 홍콩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메모들이 전 세계 곳곳에 벽에 장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한 홍콩인들과 한국 활동가를 중심으로 서울 마포와 용산구 일대에 설치됐다. 그러나 그 5일 찾은 용산구 일대 레논벽에도 홍콩의 연대를 표한 종이들이 모두 떼어지고 없었다. 홍콩 연대 집회가 일부 중국인들의 방해를 받은 일도 있다. 지난 2일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홍콩 민주화 지지 모임 주최로 열린 홍콩 시민을 위한 연대 집회에서는 중국인 20에서 30명이 휴대전화 화면에 고성은기를 띄운 채 시위대를 에워싸고 원성을 눕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법으로 보장된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에야 갈등은 잦아들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이상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활동가는
시위 지지 현수막이 잇따라 의문의 철거를 당하기도 했다.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학생들이 지난달 24일 저녁 신촌 캠퍼스에 리버레이트 항공, 프리 항공, 레볼루션 오브 아워 타임즈라는 문구를 적은 별칭막을 내걸었는데 다음 날인 25일 모두 철거된 것이다. 학생들은 지난 4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교내에 내걸었지만 이 또한 하루도 채 안